MS-13 마라 살바트루차는 엘살바도르 출신의 악명 높은 범죄 조직으로 중미와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제적인 갱단입니다. MS-13의 기원 1980년대 엘살바도르 내전 당시 많은 엘살바도르 난민들이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조직된 것이 MS-13의 시초입니다. 초기에는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들이 멕시코 및 기타 중남미 출신 갱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었지만 점차 폭력적인 범죄 조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조직 구조와 활동 국제적 네트워크 MS-13은 미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에서 활동하며 유럽 일부 지역에서도 존재합니다. 범죄 활동 마약 밀매, 불법 무기 거래, 돈 세탁, 살인, 납치, 인신매매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폭력성 경쟁 갱단 특히 18번 스트리트 갱단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경찰과도 심각한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노 스니칭 원칙 조직 내부의 배신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며 내부자 또는 경찰에 협조하는 자들에게 가혹한 보복을 가합니다. 엘살바도르 정부의 대응 2000년대부터 엘살바도르 정부는 마노두라 강경한 손 정책을 시행하며 MS-13을 포함한 갱단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2022년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대대적인 갱단 소탕 작전을 펼쳐 수만 명의 갱단원을 체포했으며 이로 인해 엘살바도르의 범죄율이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단속 정책이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MS-13의 현재 상황 미국과 중미에서의 단속으로 인해 갱단의 활동이 위축되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MS-13을 국제범죄 조직으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MS-13은 여전히 중미와 미국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이지만 각국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사회적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MS-13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악명 높은 범죄 조직 중 하나로 잔혹성과 국제적인 영향력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강력한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MS-13의 역사적 배경 MS-13은 1980년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전과 난민 문제 1980만 1992년 사이 엘살바도르 내전으로 인해 약 7만 5천 명이 사망했고 수십만 명이 미국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대부분의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안전한 삶을 원했지만 일부 젊은 이민자들은 기존의 미국 갱단 특히 멕시코계, 아프리카계 갱단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갱단의 성장 초기 MS-13은 주로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거리 갱단이었지만 점차 마약 밀매, 무기 거래, 살인 등의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르며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1990년대 미국 정부는 MS-13 조직원들을 대거 본국으로 추방했는데 이들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에서 갱문화를 퍼뜨리면서 중미 전역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MS-13의 조직 구조 및 운영 방식 MS-13은 느슨한 연합체 형태로 운영되며 특정한 중심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직 구조 클리카 소규모의 지역 그룹으로 운영되며 독립적으로 활동하지만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함. 팔라브라 갱단 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지도층. 홈보이 정식 MS-13 조직원. 프로스펙트 조직에 가입하기 전 단계로 충성심을 증명해야 함. 가입의식. 신규 조직원은 13초 동안 폭력적인 구타를 견뎌야 하는 의식을 거칩니다. 이후 조직에서 살인, 마약 거래,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며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3. MS-13의 주요 범죄 활동 MS-13은 다양한 범죄 활동을 벌이며 중미, 미국, 멕시코 등의 지역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범죄 유형 마약 밀매, 코카인, 헤로인, 마리화나 등을 거래하며
주요 카르텔과 협력하기도 함. 불법 무기 거래, 미국에서 밀수한 총기를 중미 지역으로 보내는 활동, 인신매매 및 성매매, 젊은 여성들을 납치하여 강제로 성매매에 투입, 납치 및 강도, 지역 주민 및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납치 후 몸값 요구, 살인 및 폭력, 경쟁 갱단과의 충돌, 배신자 처형, 경찰 및 정치인 암살 등을 자행. 특히 마체테 큰 칼을 이용한 잔혹한 처형 방식으로 악명이 높음. 4. MS-13과 18번 스트리트 갱단의 전쟁. MS-13의 최대 라이벌은 18번 스트리트 갱단입니다. 두 조직의 기원. 18번 스트리트 갱단도 로스앤젤레스에서 형성된 라틴계 갱단으로 멕시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출신들이 주축이었습니다. MS-13과의 경쟁. 서로의 지역을 빼앗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전쟁을 벌이고 있음. 특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에서 두 갱단 간의 폭력으로 인해 연간 수천 명이 사망, 무고한 시민들이 갱단 전쟁에 희생되는 경우가 많음. 5. 엘살바도르 정부의 강경 대응. 강력한 단속 정책 마노두라. 2000년대부터 엘살바도르 정부는 MS-13을 비롯한 갱단을 소탕하기 위해 마노두라, 강한 손 정책을 시행. 갱단 관련 혐의만 있어도 체포하는 강경 정책이었지만 오히려 갱단이 더욱 결속하는 결과를 낳음.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갱단 소탕 작전 2022년제. 2022년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는 MS-13과 18번 스트리트 갱단을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선언.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대규모 체포 작전을 진행. 약 7만 명 이상의 갱단원이 체포됨. 이로 인해 엘살바도르의 살인율이 급격히 감소했으나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 비판자들은 부켈레 정부가 증거 없이 체포하는 방식이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 6. MS-13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응. 미국 정부는 MS-13을 국제범죄 조직으로 지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음. FBI와 DEA는 중미 국가들과 협력하여 MS-13의 미국 내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작전을 수행 중. 미국에서 MS-13 조직원을 체포한 후 RICO법 범죄조직 처벌법을 적용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함. 현재 MS-13의 입지,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세력이 위축되었지만 여전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 등지에서 활동 중. 특히 멕시코 카르텔과 협력하여 마약 밀매에 관여하고 있음. 미래 전망. 엘살바도르 정부의 단속이 지속되면 MS-13의 조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이 계속되는 한 MS-13과 같은 갱단은 계속해서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엘살바도르 본거지. MS-13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 과거에는 경찰, 군대조차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갱단 통제 지역이 존재. 2022년 이후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강경한 단속 정책으로 인해 조직의 힘이 상당히 약화됨. 현재는 수만 명의 조직원이 체포되었지만 일부 잔존 세력은 여전히 활동 중. 미국 주요 활동 지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뉴욕, 버지니아, 메릴랜드, 텍사스.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된 갱단이지만 현재는 동부 해안 지역에서도 세력이 확장됨. 주로 불법 이민자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마약 밀매 및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름. FBI와 ICE 이민 세관 집행국가 MS-13을 집중 단속하고 있음. 미국 내에서 초국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되어 강력한 법적 조치를 받음. 멕시코 카르텔, 특히 신흥 범죄 조직인 CJNG, 마약왕인 엘차포이, 시날로아 카르텔과 연계하여 마약 밀매 사업에 관여. 멕시코 정부의 강력한 카르텔 단속이 진행되면서 일부 갱단 조직원들이 MS-13으로 합류하는 경우도 있음. 주요 활동 지역 치아파스,
베라크루스, 치와와, 티우아나 등 국경 지역,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MS-13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 중 하나. 특히 온두라스와 과테말라에서는 경찰과 MS-13 간의 충돌이 빈번함. 정부와의 협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정치인, 경찰, 언론인을 암살하는 사건도 발생. 많은 시민들이 MS-13의 보호 비용어 렌탈을 내야 하며 거부 시 살해당하는 경우가 많음. 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등 2000년대 이후 일부 MS-13 조직원들이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이주하면서 유럽에서도 갱단 활동이 토착됨. 유럽 내에서 마약 밀매 및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며 다른 남미계 갱단과 충돌하는 사례도 존재. 그러나 미국과 중미만큼의 조직력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 8. MS-13의 주요 상징과 문화. MS-13은 독특한 상징과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원들의 결속력을 유지합니다. 갱단의 주요 상징. 숫자 13. 조직명을 나타내는 숫자로 문자 M알파벳에서 13번째 글자의 의미. MS-13 문신. 조직원들은 얼굴, 목, 손 등에 MS, MS-13, SALVATRUCHA 등의 문신을 새김. 최근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문신을 줄이는 추세. 해골, 마체테, 거미 문신. 조직 내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은 특정한 문신을 통해 신분을 나타냄. 특정한 손동작. 두 손가락을 세워 M자를 만드는 포즈가 대표적인 MS-13의 상징. MS-13의 내부 규칙. 배신 금지. 조직을 배신하면 즉각 처형됨. 가족보호 원칙. 조직원들의 가족은 건드리지 않지만 상대 갱단 가족은 공격 가능. 경찰과의 협력 금지. 내부에서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살해됨. 살인 명령. 조직원의 충성을 시험하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함. 9. 엘살바도르의 갱단 감옥. 테로르 감옥 CECOT. 2023년 엘살바도르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갱단 감옥인 CECOT 테러리스트 수감센터를 건설했습니다. 최대 4만 명 수감 가능. MS-13과 18번 스트리트 갱단 조직원들이 대거 수감됨. 철저한 격리시설, 24시간 감시 체제 운영. 수감자들은 침대 없이 바닥에서 잠을 자고 최소한의 음식만 제공됨. 감옥 내부에서 어떠한 연락도 불가능하도록 철저한 차단. 이 감옥이 운영되면서 엘살바도르 내 갱단 활동이 급격히 감소했지만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10. MS-13의 미래 전망. MS-13은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뿌리 깊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갱단 소탕 이후 나이브 부켈레 정부의 강력한 탄압으로 인해 조직이 큰 타격을 입음. 하지만 조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일부 잔존 세력이 반격할 가능성도 존재.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응. FBI, DEA 등이 MS-13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는 더욱 강한 처벌을 가하는 추세. 그러나 이민자 커뮤니티 내에서 MS-13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음. 조직의 생존 전략. 갱단이 단순한 거리 조직에서 마약 카르텔과 연계한 범죄 네트워크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음. 멕시코 및 남미 카르텔과 협력하여 보다 은밀하게 활동할 가능성이 높음. 11. 결론. MS-13은 사라질 것인가? 엘살바도르 내에서는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세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미국과 멕시코에서는 여전히 마약 밀매, 불법 무기 거래 등에 관여하며 살아남으려 하고 있음. 갱단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체포뿐만 아니라 빈곤, 해결 및 교육 기회 확대 등의 사회적 접근이 필요함. MS-13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사회적 불안정과 빈곤에서 비롯된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선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입니다.